지난 시간에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온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외계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오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대체 어디에서 쳐들어올까요? 일단 우리가 알기로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지구로 쳐들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문명은커녕 지구 밖에서 그 어떤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연히 외계인이 있다면 다른 항성계에 있을 텐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은 태양을 제외하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지구에서 4.3광년 떨어져 있는데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지닌 알파 센타우리 A와 B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고, 이 둘로부터 0.1광년 떨어진 거리에 굉장히 작은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적색 외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라는 재미난 특성 덕분에 영화 아바타나 임포스터 등 수많은 SF 매체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말 알파 센타우리에 태양계까지 우주선을 가지고 날아올 정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이 지구로 쳐들어온다고 해도 지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 아바타에서 지구인이 판도라 행성에 쳐들어갈 때는 판도라 행성에 기술이 발달한 문명이 없기 때문에 항성계까지 그냥 대놓고 날아갔죠. 그 어떤 스텔스 기술이나 은폐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SF 매체들에서 나오는 외계인의 우주선은 멋진 CG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우주선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적에게 쳐들어갈 때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물체를 가지고 쳐들어갈까요? 적에게 기습 공격을 할 때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은폐하는 것은 군사 전략의 기본 전략입니다. 따라서 외계인들 기술이 지구보다 월등히 앞서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탐지 기술로 탐지가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탐지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직경 1km 이하의 물체를 지구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탐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우주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는데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정도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검은 물질인 반타블랙보다도 10배나 더 검은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였죠. 우주선을 반타블랙보다 10배나 더 검은 이 물질로만 코팅한다고 해도 깜깜하고 넓은 우주에서 이 우주선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따라서 전략적인 은폐 방법을 생각하자면 외계인의 우주선은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에 나오는 것처럼 밝고 블링블링한 우주선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 눈에 안 띄는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외계인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엔진을 사용하거나 지구 궤도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외계인들이 지구로 쳐들어올 정도의 과학기술을 지녔을까요? 그래서 이제 슬슬 소름 돋게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현재 관측을 통해 예상되는 우주의 탄생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탄생 시기는 46억 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돌도끼를 사용하던 인간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만 년이 채 안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술의 발달 속도는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소름 돋는데, 만약 우리 은하에만 문명이 있는 외계인들이 수백 종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중 인간보다 기술이 발달한 종은 단 한 종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인데요. 가장 쉽게 얘기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인간이 청동기 문명에 진입하고 현대 문명까지 오는 데는 1만 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1만 년 뒤에는 인류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있을까요? 참고로 미래학자들도 앞으로 30년 이후의 미래까지의 기술 발전 속도를 예측은커녕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서 특이점이 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1만 년 뒤의 기술 수준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만 년 후, 100만 년 후, 그리고 1억 년 후까지 인류가 생존한다면 그 기술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억 년 뒤까지 예상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47억 년 전에 탄생하고 지구와 동일한 속도로 생명이 발달하고 진화한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에 사는 인류와 비슷한 종족은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1억 년 이상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생겼고 겨우 1억 년 전인 47억 년 전에 생긴 행성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걸 우주의 시간에 비교해보면 더 심각하게 알 수 있는데,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 47억 년 전에 생긴 행성이나 46억 년 전에 생긴 행성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의 행성이라는 것인데요. 즉 우주의 시간이 138억 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억 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에 올 수 있는 외계 문명 중에서 정말 지구랑 기술 수준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외계인이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앞으로 100년 후에 인류가 영화 아바타처럼 알파 센타우리를 공격하러 갔을 때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하필 지구의 신석기 수준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외계인들이 무식해서 신석기 시대가 1만 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갔을 때가 신석기 시대일 확률은 0.00007%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인류 시대를 스마트폰 시대로 규정하고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인 초기 우주 문명 시대가 되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는 초기 항성간 여행 문명 시대가 된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서 이 초기 항성간 여행 문명 시대가 지속되는 기간을 100년이라고 보고 그 후에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감히 예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초과학 문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에 공격 온 외계인들이 초기 항성간 여행 문명일 확률은 0.0000007%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요. 우주의 시간이 138억 년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인간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미래 기술을 사용하는 문명의 기간을 100년으로 가정했을 때 138억 년에 비해 100년은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대에 속해 있는 외계인은 극히 적을 거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또 굉장히 재미있는 가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우주에서 지구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처럼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은 굉장히 희귀하고 낮은 확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니까 조금 더 낮춰서 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날 확률을 1000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케플러 망원경 데이터를 근거로 우주에 지구 같은 운 좋은 행성이 생겨날 확률을 1000분의 1, 즉 0.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필 지구 같은 행성이 생기고 하필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길 확률은 100억 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극악적인 확률이라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은하에 4천억 개의 항성이 있고 따라서 현재까지의 관측 데이터에 의하면 아무리 적어도 우리 은하에만 행성이 1조 개가 있을 것이므로 우리 은하에서 인류 같은 외계 문명이 최소 100개 이상 생겨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주에는 은하가 최소 1000억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생은하나 위성은하나 외소은하 등을 고려해서 우주의 총 우리 은하보다 100억 배 많은 행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문명의 숫자는 1조 개가 됩니다. 이렇게 외계 생명체와 문명이 생겨날 확률을 극악으로 계산해도 우주에는 1조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주가 넓다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페르미 패러독스에서 인류가 우주의 첫 번째 문명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했던 페르미 패러독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외계 문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주의 긴 시간을 생각하면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처럼 인류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문명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한 문명이 있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사한 걸 보면 페르미 패러독스의 진실이 뭘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지구로 쳐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쳐들어오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